최근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반쪽짜리 스텔스기라며 조롱하지만 사실 한국의 첨단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군사 전문지 역시 인정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 비행을 통해 확인한 RCS 값을 실제로 계측하는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추가적인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로 태어났지만 한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다양한 6세대 기능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곧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초 단계부터 독자적인 기술을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에서 시작한 한국 항공 우주 산업과 대한민국 공군은 주변국들에게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기 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 상당한 비율로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5세대 방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개발 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치를 얻어 전 세계 방산 강대국 사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마하 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과 고용량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부분은 바로 스텔스 성능과 무인기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세계에서 기준으로 삼는 스텔스 도료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텔스 복합 소재 개발 및 벌컨 장치 역시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최선두를 달리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은 전투기 유무인 복합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군본부는 최근 유무인 전투 임무에서 AI 복합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구축 방안 연구 영역을 발주했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반도 전쟁 환경에 최적화된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요량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무인기와 체계 연동을 하기 가장 적합한 기체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조종하는 파일럿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파일럿은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고 찬사를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자국산 훈련기를 사용하는 세계 5개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언급한 국산 개발 대상 과제명에는 또 한 번 파격적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엔진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국산 엔진을 빠르게 개발해내고 있으며 전투기용 MZ 엔진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불리는 저바이패스 엔진과 공기 터빈 블레이드 엔진 진동 신호 변환기 등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용 터빈 엔진 기술을 응용한 KF-21 전투기용 터보팬에 탑재되는 팬 블레이드와 고압 압축기, 연소기 및 터빈 개발과 시험 설비 구축 및 운용을 통한 반복 성능 테스트로 KF-21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터보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한국이 미국과 유럽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대한민국 자국의 힘으로 보유하게 될 미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국산 전투기 없이 모든 무기를 미국에 의존하며 힘겨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었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기술진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10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진행하며 스스로 성능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해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한국산 KF-21 보라매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의 기술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며 성과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계속해서 도약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의 뒷공 무늬까지 쫓아간 상태입니다. KF-21 전투기는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첫 국산 전투기입니다. 시스템과 엔진 개발, 스텔스 성능 적용 등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차츰 더 높아져 세계 강대국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KF-21 전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이로운 속도로 시험 비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방산 기술력과 미래.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방산업은 최근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방산 기술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두 나라의 방위산업 기술력, 시장 점유율, 무기 체계, 미래 성장 가능성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방산업의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1. 방산 기술력 비교. 한국 vs 미국.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첨단 스텔스 기술,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항공기 및 함정 개발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록히드 마틴, 보잉, 네이션과 같은 글로벌 방산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K-50 경공격기, 천국 미사일 등 우수한 방산 제품을 개발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탄약과 자주포 기술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무인기 및 레이저 무기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항공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 무기 분야에서는 아직 기술적 격차가 존재한다. 2. 방산 시장 점유율 및 수출 경쟁력. 미국은 세계 최대 방산 수출국으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방산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무기는 나토 회원국과 동맹국에 광범위하게 판매되며 고급 기술력과 탄탄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기 수출 품목으로는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이 있다. 한국은 최근 방산 수출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며 2023년 기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K2 전차, K9 자주포, F-50 전투기 등을 수출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 및 유럽 무기보다 경제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방산기업은 점차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며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3. 미래 성장 가능성과 전망. 미국은 여전히 세계 방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극초음속 무기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무인 전투 시스템 도입, 우주방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방산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KDS 차세대 구축함,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등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산 스타트업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도입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방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방산 수출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방산 산업은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은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에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한국은 빠른 성장과 적극적인 수출 전략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향후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전략적인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3. 안철수 미우크라 파열은 한국도 위험노출 보여조액 추진 잠수함 확보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6일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국위간보의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격상해서 평가했으니 우리의 대응 능력도 추가로 높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핵잠수함 확보 구상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다며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상호정보 공유체제 재정비, 한미 간 핵협 A그룹을 핵기획그룹 수준으로 격상,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핵심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익과 철저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정부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진전된 핵공유 협상을 시작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